네, 이관우 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봉희 플랫폼 법정책학회 회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뭐 기조라기보다는요, 지금 저에 이어서 또 그 뒤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의원님, 강준호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들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하는 학회장으로서 그냥 인사말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히 새 정부 출범하고 열흘이지만 정말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매일 하루가닥에 쏟아져 나오고 정말 열흘이라는 시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숨가쁘게 많은 것들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멋진 공간과 함께 저희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게 해주신 이관우 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냐라고 하지만 저희 지난 봄에 저희 플랫폼 학회 어떤 연간 세미나 계획을 잡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요즘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우리나라의 플랫폼 정책의 문제는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이 큰 그림을 다 짰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학술대를 갖게 되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기술과 권력, 시장과 규범이 교차하는 디지털 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도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을 내걸 정도로 결국 디지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생태계를 논함에 있어서 하지만 AI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결국 그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지우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 방향, 다시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AI와 플랫폼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결국 AI와 결합한 결국 플랫폼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앞으로 짜갈 것인지 이것은 새 정부에서도 꼭 불가피하게 추가적 논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에 이어서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에 관한 여러 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독점화 우려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플랫폼에 종속된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플랫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법률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편익과 더불어 항상 그에 따른 폐해라는 것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논의는 기존의 규제로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규제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플랫폼 규제의 수단적 정합성, 과연 목적과 부합하는 수단인지 그다음에 관련 사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하에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목적의 플랫폼 규제들이 일관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혼란과 비효율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 규제 정책의 틀을 새 정부에서 새로 짠다고 하는 작업은 결국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최종 이용자 내지는 소비자의 보호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는 점점 더 비대칭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고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콘텐츠가 나에게 제시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가 나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지 우리는 그 투명성이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결국 이 디지털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될수록 AI 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AI에 대한 신뢰 확보라고 하는 것은 AI 산업 내지 AI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이죠. 뭐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불신, 불안을 가지고서 산업 발전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데이터 이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 소비자의 이런 문제들 내지 이와 관련된 원칙들을 플랫폼 규율의 핵심 가치로 저희가 잘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이면서도 다분히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국익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더욱 치열해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AI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싸고 더욱 공격적인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전략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과 같은 개방된 경제 국가에서 플랫폼 규제와 통상 정책 간의 이 관계가 이게 그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이 사이에서도 뭔가 정합성이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의 추이와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디지털 소비자 보호의 원칙과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보호주의적 통상 환경 속에서 이 국가 플랫폼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기술 혁신과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시장과 규제라고 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플랫폼 규제에 관한 균형 잡힌 정책 제안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